1974년 여름 폼페이 발굴 현장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삽을 멈췄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한 곳을 응시했습니다. 2000년 동안 화산재 속에 묻혀있던 두 사람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은 채였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평화로웠습니다. 한 사람의 손은 상대방의 등을 감싸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의 얼굴은 연인의 가슴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골이 아니었습니다. 폼페이에서 발견되는 석고보는 특별합니다. 화산재가 시신을 감싸고 굳어지면서 만들어진 빈 공간에 석고를 부어 만든 인체의 주형. 마지막 순간의 자세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 도망치려던 몸짓,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던 마지막 포옹까지. 발굴팀장은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 젊은이로 추정, 여성과 남성, 서로를 감싼 채 발견됨. 도망치지 않았거나 도망칠 수 없었거나. 하지만 왜 그들은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던 서기 79년 8월 24일 폼페이 시민들에게는 최소 몇 시간의 탈출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수레를 몰고 혹은 걸어서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왜 남았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 햇살 가득한 어느 여름날의 폼페이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세요. 이제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기 79년 8월 폼페이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밝았습니다. 나폴리만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거리에는 빵 굽는 냄새가 퍼졌고 분수대에서는 아이들이 물장난을 치며 웃었습니다. 포럼 광장에는 장사치들이 목소리를 높였고 목욕탕에서는 사람들이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폼페이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휴양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인구는 약 2만 명. 부유한 로마인들이 여름 별장을 지었고 상인들이 포도주와 올리브유를 거래했으며 예술가들이 벽화를 그렸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화려한 프레스코화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붉은색, 황금색, 청록색의 안료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신화 속 이야기들, 정원의 풍경들, 그리고 일상의 순간들이 벽 위에 살아 숨쉬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벽화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도시 동쪽 작은 골목길 안쪽에 자리한 한 저택이었습니다. 지금은 신비의 빌라라고 불리는 그곳. 당시에는 부유한 포도주 상인의 집이었습니다. 그 저택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 한 그루, 분수 하나, 그리고 담쟁이 덩굴이 기어오르는 벽. 그곳에서 두 사람이 자주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저택 주인의 딸이었습니다. 18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검은 머리를 늘 리본으로 묶었고 흰색 스톨라를 입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우리는 그녀를 율리아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시 흔한 이름이었으니까요. 다른 한 사람은 화가였습니다. 22살쯤 저택의 프레스코화를 그리기 위해 고용된
젊은 예술가였습니다. 그의 이름도 알 수 없습니다. 마르쿠스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그저 말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율리아가 정원에 물을 주러 나오면 마르쿠스는 사다리 위에서 벽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그리나요? 디오니소스의 축제입니다. 포도주의 신이죠. 아름답네요. 당신만큼은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사랑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설레는 마음, 훔쳐보는 시선,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분의 차이였습니다. 율리아의 아버지는 부유한 상인이었고 마르쿠스는 고용된 화가에 불과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결혼은 사랑보다는 가문과 재산의 문제였습니다. 율리아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로마에 사는 원로원 의원의 조카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원은 그들만의 세계였습니다. 오전에는 아버지와 하인들이 저택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잠을 잤습니다. 폼페이의 여름은 뜨거웠고 로마인들은 한낮의 더위를 피해 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시간 정원의 그늘 아래에서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마르쿠스는 율리아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작은 나무판 위에 왁스를 바르고 뾰족한 도구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율리아는 서투른 솜씨로 꽃을 그렸고 마르쿠스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아 선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렇게요. 부드럽게 마치 꽃잎을 쓰다듬듯이 율리아는 마르쿠스에게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글을 읽을 줄 아는 드문 여성이었습니다. 카툴루스의 시, 오비디우스의 사랑 이야기들, 라틴어 문장들이 정원의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비와무스, 메아 레스비아, 아케 아메무스, 사랑하는 레스비아여, 우리 사랑하고 살아요. 그들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로마로 가고 싶어요.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황제의 궁전 벽화를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도 데려가 줄 건가요? 율리아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이 원한다면.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율리아의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딸을 가난한 화가에게 시집 보낼 리 없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어요. 율리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심인가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마르쿠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리아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친 딸을 둔 상인은 두 사람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넓지만 도망자가 숨기에는 좁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제가 더 유명해지면 당신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율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펐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약혼자와의 결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 오후 그들은 그저 정원에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살랑거렸고 분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세상이 영원히 이대로일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르쿠스의 작업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택 벽면을 가득 채운 프레스코화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배경 위에 신화 속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디오니소스의 축제, 비너스의 탄생, 목신들의 춤. 프레스코화를 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벽에 석회 반죽을 바른 후 그것이 마르기 전에 빠르게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실수할 기회가 없습니다. 한번 그은 선은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는 재능 있는 화가였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색감은 생생했습니다. 폼페이에는 많은 화가들이 있었지만 그는 특별했습니다. 8월 중순 그는 마지막 벽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벽이었어요. 그는 특별한 것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율리아의 초상화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어요. 신화 속 님프의 모습으로 정원에서 꽃을 따는 아름다운 여인. 하지만 얼굴 윤곽은, 머리카락은, 그리고 눈빛은 분명 율리아였습니다. 위험한 일 아닌가요? 율리아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아보면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그저 아름다운 님프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둘은 알 거예요. 우리만의 비밀이네요. 영원한 비밀이죠. 마르쿠스는 며칠에 걸쳐 그 벽화를 완성했습니다. 율리아는 정원에서 포즈를 취해 주었고 마르쿠스는 그녀의 모습을 벽 위에 담았습니다. 햇빛을 받은 피부의 질감,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꽃을 바라보는 부드러운 눈빛. 8월 23일 그림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 디테일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작업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정원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율리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다른 일을 찾아야죠. 아마도 다른 도시로 갈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르쿠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율리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망갑시다. 정말요? 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내일 밤 달이 뜨면 여기서 만나요. 배를 타고 나폴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율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약속해요? 약속합니다. 그들은 오래 껴안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떠올랐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것이 평범한 마지막 밤이 될 거라는 것을. (8월 24일)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들이 울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시끄럽게 지저귀던 참새들이 조용했습니다. 개들이 불안하게 짖었고 말들이 마구간에서 발을 구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정오쯤 땅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진동이었습니다. 폼페이에서는 가끔 작은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7년 전인 서기 62년에 큰 지진이 있었고 그 이후로 도시는 재건되었습니다. 작은 흔들림쯤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오후 1시경 베수비오 화산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하늘을 찢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모두가 산을 바라봤습니다. 베수비오산 정상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소나무처럼 하늘 높이 치솟는 연기 기둥. 그것은 빠르게 퍼져나가며 하늘을 덮었습니다. 화산이 폭발한 것입니다. 폼페이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처음에는 공포스럽지 않았습니다. 화산이 멀리 있었으니까요. 약 10km 떨어진 곳. 연기는 무섭지만 도시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산재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돌멩이들이었습니다. 경석이라고 부르는 구멍이 숭숭 뚫린 가벼운 화산암 조각들. 처음에는 조약돌만 했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주먹만 한 크기, 머리만 한 크기. 거리가 순식간에 흰 돌로 뒤덮였습니다. 지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저택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벽화를 완성하려고 했지만 돌들이 쏟아지면서 작업을 멈춰야 했습니다. 율리아는 방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하얀 돌들이 끊임없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한낮인데 밤처럼 깜깜했습니다. 율리아의 아버지가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짐을 싸라. 우리는 떠난다. 많은 폼페이 사람들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시를 떠나야 한다고. 배를 타고 수레를 타고 혹은 걸어서라도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석이 쏟아지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시간당 15cm씩 쌓였습니다. 거리가 이미 무릎 높이까지 돌로 덮였습니다.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 바다로. 하지만 파도가 거셌습니다. 육지로. 하지만 어느 방향이 안전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내내 경석이 떨어졌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붕들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집 안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 율리아의 가족은 출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돌더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리는 이미 허리 높이까지 돌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안 돼.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집 안에 있어야 한다. 그들은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르쿠스도 저택 안에 갇혔습니다. 그는 율리아를 찾아야 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함께 도망가기로. 하지만 집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인들이 우왕좌왕했고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으며 지붕에서 기와가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폼페이는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경석이 계속 떨어졌지만 이제는 더 작아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끝의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악이 지나갔다고. 하지만 자정이 지나자 진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산에서 새로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화쇄류, 뜨거운 가스와 화산재가 섞인 구름이 산 아래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온도는 섭씨 300도가 넘었습니다. 첫 번째 화쇄류는 폼페이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왔습니다. 새벽 1시쯤 율리아는 마르쿠스를 찾았습니다. 그는 정원에 있었습니다. 벽화를 그리던 곳, 경석이 쌓여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율리아가 물었습니다. 당신을 기다렸어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요. 마르쿠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함께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율리아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평화로웠습니다. 마르쿠스가 율리아를 껴안았습니다. 무서워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당신과 함께니까요. 그들은 정원 한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벽 옆 올리브 나무 아래 그곳에 함께 앉았습니다. 새벽 6시 30분경 여섯 번째 화쇄류가 폼페이를 덮쳤습니다. 뜨거운 재와 가스의 구름이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길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화쇄류에 휩싸인 사람들은 몇 초 안에 의식을 잃었을 것이라고. 열 충격으로, 그리고 곧 죽음이 왔을 것이라고. 율리아와 마르쿠스는 서로를 껴안은 채였습니다. 마르쿠스의 팔이 율리아를 감싸고 있었고 율리아의 얼굴은 그의 가슴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웠을까요? 평화로웠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화산재가 그들을 덮었습니다. 몇 미터 두께로, 그리고 굳었습니다. 시신은 부패했지만 화산재 속에 빈 공간이 남았습니다. 인체 모양의 빈 공간, 마지막 자세가 그대로 보존된 채 2000년 동안. (1748년) 폼페이의 존재가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농부가 우연히 고대 벽을 발견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물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금, 은, 조각상들. 하지만 곧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폼페이는 보물 창고가 아니라 타임캡슐이라는 것을. 로마 시대의 일상이 그대로 얼어붙어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19세기 중반 주세페 피오렐리라는 고고학자가 새로운 발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화산재 속에서 빈 공간을 발견하면 그 안에 석고를 부어 넣는 것, 그렇게 해서 시신의 형태를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석고본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이 눈앞에 나타났으니까요. 도망치던 사람,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 재산을 지키려던 남자, 그리고 서로를 껴안은 연인들. 율리아와 마르쿠스의 석고본은
1974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정원의 도망자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들을 연구했습니다. 뼈를 분석했습니다. 여성은 18세에서 20세 사이, 남성은 20대 초반 건강했고 영양 상태가 좋았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시신들과 달리 도망치려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누워서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잠드는 것처럼.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화쇄류가 너무 빠르게 왔기 때문이라고, 도망갈 시간이 없었다고.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선택했다고. 혼자 도망가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을 택했다고. 그들이 발견된 장소 근처의 벽에서 프레스코아가 발견되었습니다. 정원에서 꽃을 따는 ним프의 그림이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면 석고본 속 젊은 여성과 닮았습니다. 오늘날 폼페이를 방문하면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석고본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서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껴안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포옹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그들 앞을 지나갑니다. 사진을 찍고 속삭이고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 이야기를 봅니다. 시간을 초월한 사랑,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어떤 사람들은 비극을 봅니다. 너무 일찍 끝난 삶들, 실현되지 못한 미래. 하지만 어쩌면 둘 다 맞는지도 모릅니다. 폼페이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묻혀 있습니다. 빵을 굽던 제빵사, 포도주를 마시던 상인, 놀이를 하던 아이들. 그들 모두에게는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산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율리아와 마르쿠스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함께 도망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로마로 가고 행복하게 살고. 하지만 그 모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다른 것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히 함께 있는 것. 2000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마지막 순간. 때로는 그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폼페이의 폐허는 고요합니다. 달빛이 고대의 돌길을 비춥니다. 바람이 기둥 사이를 스쳐 지나갑니다. 정원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오래전에 사라졌고 분수는 말랐으며 담쟁이 덩굴은 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벽화는 남아 있습니다. 꽃을 따는 ним프, 영원히 젊은 여인.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2000년 전과 똑같이. 그리고 박물관 유리 케이스 안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껴안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들이 나눈 마지막 말도 모릅니다. 그들이 두려웠는지 평화로웠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들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화산도 시간도 죽음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포옹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 속에 남습니다. 제가 되어도 돌이 되어도 침묵 속에 잠들어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숨을 깊게 쉬세요. 폼페이의 정원을 상상해 보세요. 올리브 나무 그늘, 분수 소리, 따뜻한 햇살. 그곳에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롭습니다. 시간이 멈춘 그곳에서 영원히 젊고 영원히 사랑하며 당신도 그들처럼 평화로운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잠이 듭니다. 깊은 잠 속으로 편안한 밤 되세요.